오늘은 제가 요즘 들어 관심을 가지는 두 종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종목은 팔란티어와 유니티 소프트웨어인데 이 두 종목에 대해 이제는 좀 관심이 가서 제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팔란티어부터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 유니티를 좀 다룰까 하는데 우선 이 종목에 대해 소개는 이전 영상에서 드렸으므로 단순히 주가만 보면 22불 근처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최고가가 45불이니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 정도 난 수준의 주가입니다. 팔란티어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종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는데 전혀 참조할 만한 가치는 없는 자료이지만 그래도 재미삼아 요즘 개인 투자자는 어떤 종목에 투자를 많이 하나 가끔 예탁 결제원 세이브로 자료를 쳐다보는데 지난 6개월간의 순매수 결제 규모상으로 보면 전체 해외 주식 순매수 순위 3위에 있는 종목이 팔란티어입니다. 테슬라와 애플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팔란티어라는 점이 솔직히 놀랍고 저는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그 당시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너무 심하게 몰려서 관심이 오히려 전혀 없었다가 이제는 매수 타이밍을 좀 보고 있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팔란티어는 1월 말부터 계속 주가가 떨어져서 22불대까지 주저앉았는데 한국 개인 투자자 분들은 제 생각에는 대부분 물리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초창기에 상장하고 횡보할 때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나 최근 매수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 외 대부분 분들은 물리셨을 겁니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역시 참조만 하는 데이터이지 크게 신뢰하거나 따라야 할 데이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3월달에 크레딧 스위스 그룹에서 목표가를 20불로 내놓았고 컨센서스는 23.57불입니다. 지금까지 컨센서스에 비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높았다가 3월 들어서 컨센서스와 주가가 만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은 거의 의미 없긴 하지만 저는 20불 밑으로 내려가면 250주가량 매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금 여력이 정말 없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5,000불 정도면 아주 의미 없는 금액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서 그냥 포트폴리오에 적은 비중으로 편입해서 장기 보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불이라는 가격이 오겠냐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장이 꽤 안 좋은 날이 오면 충분히 20달러 언더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 안 오면 그냥 매수 안 하면 됩니다. 매수할 종목은 정말 넘쳤습니다. 현금이 없어서 문제일 뿐입니다. 이제 캐시우드나 아크 자산운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아크K의 팔란티어 보유 현황을 보면 팔란티어의 큰 하락장 때 아크는 매수량을 늘렸고 보유 비중 역시 높였습니다. 평균 매수 단가가 24.23불이므로 현재 주가만 보면 아크도 약간 물려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적극적으로 아크에서 아크K와 아크W를 통해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는 지속적으로 3월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장이 좋을 때는 아크에서 특정 종목을 대량 매수했다 그러면 따라쟁이들이 따라서 개별 종목들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장이 안 좋을 때는 아크가 매수를 하든 말든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투자 심리라는 것이 변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공포에 사고 흥분에 팔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흥분에 삽니다. 제가 여기서 비슷하게 한마디 덧붙여 보자면 사람들이 관심을 엄청 가지고 몰려들 때보다는 사람들이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질 때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버즈 ETF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결국 돈을 모으고 돈이 모여서 유동성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관심이 많은 종목들을 투자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도 나도 팔란티어 매수하던 관심 받던 시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같은 시기가 매수를 고려할 더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왜 팔란티어를 매수하기 괜찮은 타이밍에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대략 다 설명드렸으므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팔란티어는 어쨌거나 사업 모델이 확실하고 매출이 확실히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반짝하고 사라질 만한 사업 모델도 아니고 비즈니스의 영속성도 확실히 있습니다. 매출도 분기 매출이 YOY로 52% 성장했는데 연간 매출로 봐도 40% 정도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대표적으로 국방산업과 의료산업, 우주 항공산업 등 주로 국가기관을 상대로 제공이 되고 있지만 적용 산업 분야를 넓히고 있기도 하고 고객처의 다각화를 위해서도 꽤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객당 매출액이 30% 이상 매년 늘어난다는 것은 팔란티어가 한번 빨대를 꼽은 고객한테서는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일으켜서 매출을 늘리는 것이니 좋긴 한데 다만 부정적인 점은 상위 고객에게의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마냥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으니 몇 가지 말씀드리면, 물론 상위 20개 고객사로부터의 매출 비중이 68%에서 61%로 2020년에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61%라는 절대적인 숫자는 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점을 또 말씀드리면, 사업 모델이 애플 투 애플로 매칭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광범위하게는 ERP, 즉 전사적 자원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으니, 팔란티어와 SAP를 비교해보면 세븐 연간 매출이 27빌리언 달러 정도의 규모로 팔란티어 연간 매출 1빌리언 달러의 거의 30배 수준인데, 시가총액은 셉이 146빌리언 달러, 팔란티어가 40빌리언 달러입니다. 팔란티어가 지금 주가가 반토막 나서 이 정도이지, 고점일 때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셉의 55% 수준이었습니다. SAP는 사실 더 이상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고 팔란티어는 고성장을 하는 기업이니 단순히 매출 규모만 가지고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건 저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의 시가총액이 너무 높은 건 아닌가 하는 우려는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의 매출 성장은 계속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 기관 매출이 2020년 3분기 기준 YOY로 68% 올랐는데, 정부 기관이 수십여 개가 아니라 수백여 개가 되고 미국 외 정부 기관까지 시장이 매우 크므로 제 생각에 이 정도 매출 성장률은 유지할 것 같고, 비정부 기관인 일반 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커머셜 비즈니스 역시 매출이 35%가량 늘었으니 이 부분의 매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팔란티어의 한계점에 대해 또 말씀을 드리면, 팔란티어는 SAP나 오라클과 다르게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그냥 깔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의 사업 성격에 맞게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규격화된 제품을 오프 더 쉘프라고 하는데, 팔란티어는 오프 더 쉘프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방부, 의료기관, 우주항공, 일반 사기업 등 모든 고객들의 사업 성격, 그리고 고객들이 운영하는 데이터 성격에 따라 팔란티어에서 모두 다 커스터마이징을 해줘야 하므로 성장의 속도에 있어서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가령 아무리 신규 고객이 다 달라붙어도 팔란티어에서 소화가 다 안 될 것입니다. 어콰이어 페이지에서 보듯이 이 단계는 고객에 맞게 맞춤 솔루션을 개발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연구개발 비용을 꽤 크게 지출해야 하므로 수익을 낼 수도 없는 구간이고 굉장히 많은 연구개발 인력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이 점이 팔란티어가 SAP처럼 거대 기업은 될 수 없는 점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런 니치 마켓, 즉 틈새 시장을 팔란티어가 하므로 여기서 비즈니스의 영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SAP나 오라클은 팔란티어가 하는 이런 사업을 따라하기에도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알파벳이나 AWS도 맘만 먹으면 팔란티어가 하는 사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고 골치 아픈 사업일 수도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팔란티어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강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제가 생각하는 사고 수준 정도는 팔란티어 경영진도 당연히 저 이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다각화와 신규 고객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직은 신규 고객으로 인한 매출 비중은 매우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고객과의 재계약률이 높다는 점, 그리고 계약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진다는 점, 그리고 고객당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점은 팔란티어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를 고객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하므로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솔루션 개발 비용으로 인해 매출이 크게 늘어난다고 순이익률이 쉽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출 느는 속도보다 오히려 순손실률이 더 커진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그렇다고 흑재 전환이 불가능하진 않은데, 흑재 전환이 되려면 기존 고객들과의 계약이 장기 계약화되면서 고객 맞춤형 솔루션이 레버리지를 일으켜 지속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겠습니다. 한마디로 스케일 페이지 단계인데, 일단 솔루션을 고객에 맞게 커스터마이즈로 내놓으면 고객이 지속적으로 솔루션을 장기로 이용하면서 공원 이익을 늘리는 개념인데, 지난 영상에서 다룬 내용이라 다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거나 요점은 팔란티어는 언젠가 흑재 전환은 반드시 할 수 있는 사업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미래는 아닐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는 2003년에 설립했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어쨌거나 10년이 넘은 기업인데, 아직 적자라는 건 아직까지는 규모의 경제를 이룰 만한 매출처를 못 채웠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시간이 이를 해결해 주긴 할 것입니다. 기존 고객당 매출이 늘어나고 고객처가 다양해지고 그런 신규 고객들의 고객당 매출액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매수가는 20불 밑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불이 안 오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 버릴지도 모릅니다만, 매수할 종목은 널리고 널렸으므로 크게 조급해하진 않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번에 매수하면 은퇴 후에나 노후 자금으로 매도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20불 미치면 물론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는 종목이지만 매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15불로 내려갈 수도 있고 상장 초창기처럼 10불 정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10불 정도까지 주가가 내려간다고 해도 정말 어이없는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긴 합니다. 엄청난 주식 자산시장 붕괴 수준의 이벤트만 나오면 10불 정도 수준으로까지 주가가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장 후에 분기별 실적을 보여줌으로써 이미 미래 기대이익이 높아졌고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팔란티어를 조만간 매수하려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생각한 잡념들을 영상으로 그냥 풀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제가 왜 조만간 매수를 하려고 하는지 그 잡생각들을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